안녕하세요. 경희박사 소아시아 한의원 이혁재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 화합병 강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치료할까입니다. 뭐, 이 병의 심각성이나 또 이 병의 증상들은 이제 저번 강의 통해서 많이 아셨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저한테 진료하러 오신 중년 부인이 계셨어요. 그분이 병명이 간암이었습니다. 그 대학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완벽하게 해서 거의 다 이제 좋아지셔가지고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는데 몇 개월 뒤에 다시 중간 검사하러 들어가니까 이 간은 괜찮은데 대장으로 암이 전염했다고 대장암도 다시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전에 그 간암 수술할 때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수술만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수술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수소문을 해서 저한테 왔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간암은요, 이 간염 있죠? 간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발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체가 없는 분들이죠. 그런데 간염 항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간암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몸이 건강하고 면역이 좋을 땐 별 문제가 없는데 뭐 과로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체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 간염이 이제 좀 심해지면서 간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있잖아요. 그 술도 많이 안 먹고 특별하게 과로도 안 하고 면역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간암이 왔다 하는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화병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많이 끓이고 열받고 짜증을 많이 내게 되면요. 한방에서는 간 기능이 나빠진다고 설명을 하는데 극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간암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무서운 것이죠. 제가 그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진단을 하면서 그분의 과거력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그분이 남편을 이제 빨리 여의고 혼자 사시다가 다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하신 그 새 남편이 너무 이렇게 성격적으로 맞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부터 몸이 안 좋아지더니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간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분이 그런 병이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바로 화합병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 병의 원인이 화합병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 화합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분에게 맞는 뭐 한약, 또 침요법, 뜸요법, 운동요법, 생활요법 이런 걸 통해서 치료를 했는데 실제로 그 3개월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가서 그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그 암세포를 뭐 찾을 수 없었다고 그런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제가 저한테 치료한 지가 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저랑 이렇게 연락을 나누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이 화병, 스트레스 이런 게 정말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화병이 어디서 올까? 화병이 만들어지는 근원이 뭘까?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저희가 병인을 설명할 때 칠정 그러죠. 칠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칠정이 뭐냐면 노희사비 우공경이라고 해서 7가지 감정이에요. 노는 뭘까요? 노하는 감정. 짜증내고 화나는 거죠. 희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도 적당히 즐거워야지 너무 많이 즐거우면요. 이 심장을 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 사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거는 슬픈 거예요. 우는 우울한 것이고 공은 공포스러운 것. 경은 놀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들이요. 사실은 그 적당히 버무려서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져요. 감성이 풍부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건강하게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될 수 있는데 그 어떤 감정이라도 한 가지 또는 몇 가지가 급격히 많아지거나 심해지거나 커지면 거기에서부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의학에서는요, 이 화병을 그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를 이 분노로 인해서 오는 화병과 이 분노 이외에 뭐 근심 걱정을 많이 한다거나 놀랬다거나 두려웠다거나 생각을 많이 했다거나 이래서 발생하는 화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화병을 차지하는데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분노에서 오는 화병은 이 교감신경이 엄청 항진되어 있겠죠. 또 짜증도 많이 나겠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분노하지 말고 그 이외에 이제 뭐 근심 걱정을 많이 한다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이렇게 잘 놀랜다거나 뭐 이런 감정들은 분노와는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또는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또 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하는 경우 있죠. 분노하는 분 중에서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뭐가 있냐면 잘 붓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를 많이 끓이면 몸 안에서 그 수액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자꾸 붓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몸은 붓지 않지만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나는 감정이 잘 풀어지지 않는 이런 분들을 또 치료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하고 분노하지 않고를 떠나서 스트레스를 오랜 시간 받게 되면 몸 안에서 정상적인 진액이 변성이 돼서 담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그랬을 때 담음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담음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으로 화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담음이 있을 때 뭘로 담음이 있는지 이렇게 아는 방법 저희 방송을 이전에 많이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 중에서 어지럽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하는 세 가지 증상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있으면 일단 내가 담음이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치료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겠죠. 이렇게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처방을 하고 약을 먹고 뭐 침을 마고 뜸을 뜨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화병은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화병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까요? 근본적으로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당장 가지고 있는 증상들 있죠. 이 화병에서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은 한약과 침과 뜸 요법으로 좋아질 수가 있어요. 보다 근본적인 치료법은요. 그 화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신경 많이 쓰고 화를 끓일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뭐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재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 마음의 수양,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종교 생활도 괜찮고요, 명상도 괜찮고 그런 모든 걸 통해서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운동과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은 이완요법이라고 하고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푸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요법이에요. 첫 번째 제가 이제 호흡요법을 알려드릴게요. 호흡요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식 호흡이거든요. 이게 복식 호흡이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흉식 호흡을 해요.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나오죠. 숨을 내쉴 때 가슴이 들어가요. 그런데 복식 호흡은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옵니다. 숨을 내쉴 때 배가 이렇게 홀쭉하게 들어가요. 그런 방식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식 호흡을 할 때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또 배가 나가고 들어가는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항진되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런데 이거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호흡을 위대하게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호흡을 하는데 숨을 들이쉴 때 배를 내밀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이것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거는 뭐 서서 해도 좋고 앉아서 해도 괜찮고 누워서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 화병이나 우울증 이런 거 앓고 있는 분들 언제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있죠? 아침에 그때 제일 힘들어요. 우울증 심한 사람들은요, 화병 심한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같다 그러고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어나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가만히 누워서 이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자, 다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보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운동요법이에요. 이 운동은 화병을 정말 저 멀리 날아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무거운 걸 들고 막 근육을 키우는 운동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 유산소 운동 알죠? 몸을 꾸준히 움직여서 산소를 많이 소모하는 뭐 달리기도 괜찮고 줄넘기도 괜찮고 뭐 수영도 괜찮고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 한의학 이론 중에서 기일즉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가 안일해지면 기가 체한다는 뜻이에요. 운동을 하지 않고 몸을 가만히 두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체하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마음의 병이 그렇게 없어요. 항상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화합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죠. 뭐 한약을 쓰거나 뭐 침을 맞는다거나 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이외에 생활요법이나 환경요법 그리고 나의 이 화병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이제 이것으로서 저희가 화병 강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화병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제대로 한번 치료를 해봅시다. 알았죠? 예, 여러분. 그 잘 낫지 않는 질병으로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누구죠? 병인 박사죠? 예, 병인 박사인 제가 여러분의 병의 원인을 제대로 고쳐서 그 질병을 제대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